안녕하세요, 잘보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잘보안과 이태인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백내장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는 제가 백내장에 대한 증상, 또 백내장 종류에 대한 증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백내장에 대해서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번 시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던 분은 저기 링크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반드시 영상을 시청하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내장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수술 방법, 어떻게 수술하는지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하고, 유튜브나 또는 뭐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 사실 수술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죠. 네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은 지금 이제 이게 눈이에요. 눈 현미경 보면 이렇게 되게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 쪽에 약간 절개를 해서 절개창을 만드는데 되게 커 보이지만 이게 한 2.8mm, 3mm가 안 되는 그 되게 작은 절개창이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 이 백내장에 있는 수정체를 껍데기를 지금 여는 거예요. 이렇게 껍데기를 열어서 모양을 만들 건데, 이게 지금 손으로 하는 거고, 우리 왜 그 레이저 백내장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거는 이 전체 과정 중에서 이 껍데기 뚜껑을 여는 이 과정을 레이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저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껍데기를 이렇게 긁어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껍데기를 통해서 이제 알맹이랑 껍데기를 분리하고, 그 뚜껑을 통해서 지금은 백내장을 이제 초음파 유화술을 초음파로 부수는 거예요. 백내장이 사실 돌같이 생겼거든요. 돌같이 생겨서 초음파를 발사해서 쪼개고 부수고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술할 때 웅거리고 막 그런데 조금씩 투명해지고 있죠. 그래서 돌 같은 거를 먹고 있어서 지금 이제 투명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 주변부에 이제 껍데기 안에 이제 피질이라고 있는데, 그런 돌을 감싸던 피질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는 거는 그 아까 뚜껑이 제거된 이 전체적인 껍데기가 남게 되고, 지금 보이죠? 이 점탄 물질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안경알, 정말 조그만 플라스틱으로 된 안경알을 넣게 되는 거죠.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시죠? 네네.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점탄 물질 제거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이제 집기도 하고 또 집지 않을 때도 있고,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게 이제 백내장 수술법이거든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술법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법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이저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셔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게 레이저로 모든 걸 다 한다, 사람 손을 대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레이저로 쓰는 단계는 한 열 몇 가지 과정 중에서 한 가지, 조금 전에 이제 그 백내장이 있는 수정체에 뚜껑을 만드는 그 과정만 레이저로 하고, 나머지는 다 손으로 하고 초음파 유화술도 해야 되고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하면은 뭐 모든 게 다 레이저로 한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은 수술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공수영체란, 우리 인공관절 있죠? 인공관절처럼 갈아 끼우는 것처럼 그 카메라 렌즈 같은 부분에 백내장 혼탁이 와서 인공수영체로 갈아 끼우는 그런 걸 했는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인공수영체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 또한 이제 요즘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는 분야인데, 왜냐하면 요즘 뭐 노안 백내장 수술, 노안 교정 수술, 그래서 40대부터 갑자기 백내장 수술을 하러 오시기도 하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에 한 사람도 있고 해서 되게 핫한 부분인데요. 우선은 노안 백내장 수술, 뭐 노안 교정 수술 하는 요즘 수술들은 다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 수정체의 혼탁을 끌어내고 인공수정체 넣는 과정을 다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수정체 종류 중에서 뭐 2중이나 3중 초점을 넣으면 그게 보통 노안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수정체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여기 단초점, 2중 초점, 3중 초점 이상, 이 크게 요즘은 최근에 세 가지 트렌드를 보이고 있어요. 단초점은 어떤 거냐, 뭐 짜이스사에서 나온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이제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렌즈가 그냥 하나예요. 하나로 되어 있죠. 우리가
그 수술을 그 안경을 맞출 때 단초점을 예를 들면 멀리 보는 안경 또는 가까이 보는 돋보기 이런 게 전부 다 초점이 하나예요. 단초점. 그래서 그런 렌즈를 이제 눈 안에 넣는 거죠. 그게 단초점 수정책이고요. 안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예전에 이중초점이 있다 그게 삼중초점으로 발전이 되고 지금 이중초점 렌즈 중에 새로 개발된 것들은 이런 이 존슨앤존슨 비전이라는 회사에서 테크니스 아이엔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존슨앤존슨 알죠? 베이비 파우더 예전에 엉덩이에 그 발라주던 분으로 유명한 회사죠.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메디칼 사업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안과적으로 안과 기계 장비도 만들고 렌즈 수정체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최근 나온 렌즈가 이런 렌즈인데 이 렌즈는 단초점처럼 보이지만 이 중간 부분에 약간 미세하게 디자인을 해서 플러스 0.5 디옵터 정도의 파워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렌즈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제 중간 거리를 조금 더 잘 보이게 했어요. 우리가 중간 거리라고 하는 게 뭐 잘 모르시겠는데 일반적으로 단초점 렌즈에서 대부분 다 백내장 수술하면 원거리만 한 말은 우리가 이렇게 팔을 뻗었을 때 이 팔 손끝 밖에 있는 거리가 다 원거리예요. 근데 중간 거리 어디냐?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이 정도의 거리가 중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작업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중초점 최근에 나온 이중초점들 이 중간거리부터 멀리 잘 보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중간거리를 하면 여기 보이시면 내비게이션 보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저 멀리 있는 차는 먼 거리, 내비게이션 중간거리, 갑자기 전화가 와서 문자를 보면 이건 휴대폰의 문자는 근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분들 같으면 뭐 여자분들도 똑같겠지만 내비게이션 거리, 어머니들 요리하실 때 그 칼질하는 거리 이런 거리들이 그 다음에 노트북 PC 보는 거리 이런 것들이 다 중간거리예요. 그래서 이중초점 최근에 나온 트렌드는 이중초점 렌즈는 이제 중간거리부터 잘 보이고 가까운 거는 조금 도와주는 그런 형상의 렌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환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뭐 노안 교정하고 하는 게 이제 3중 초점 이상의 렌즈죠. 예전에는 이중 초점이 이제 3중 초점으로 변화가 되면서 이제 예전 과거에 이중 초점을 쓰진 않아요. 상중 초점, 그 다음에 이건 짜이스사 렌즈, 이거는 알콘에서 나오는 4중 초점 렌즈, 그 다음에 이거는 저번 베이비 파우더 만드는 존슨사에서 나오는 이제 연속 초점이라고 말하는 그런 렌즈. 사실 이런 렌즈들이 이제 결국은 가까이 보는 것들을 훨씬 더 잘 보이게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제 운전하다가 멀리 자동차 보다가 내비게이션 보다가 갑자기 문자가 왔을 때 문자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렌즈를 우리가 이제 3중 초점 이상의 렌즈라고 하고 이렇게 점점 발달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래서 이런 렌즈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렌즈들이 갑자기 이제 뭐 백내장이 없는 분도 수술하면서 노안 교정 수술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냐고, 그러니까 어떤 선택해야 되냐고를 환자분들이 항상 이제 백내장 수술하러 오거나 노안 교정하라 물어보시는데 우선은 첫 번째 아주 전제 조건은 백내장이 있어서 시력에 혼탁이 있는 분들이 이런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노안만 있어서 수술하신 분들은 이런 다초점 수정체나 여러 가지 수정체에 의해서 상의 퀄리티 자체가 떨어지죠. 그래서 브라운관 테레비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그래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후회를 많이 하세요. 우선 1번은 백내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안구의 크기 정도나 그 다음에 환자분의 그 욕구 정도,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가까이 되게 많이 안 보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굳이 비싸게 돈을 주고 가까이 보는 수정체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또 다초점 안경에 엄청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단 단초점을 해서 뭐 원거리만 맞춰주고 나머지는 안경으로 교정하는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고, 또 단초점을 쓰는 예 중에서는 고도 근시가 있는 분들은 이게 그 초점 자체를 가까이 맞추는 걸 엄청 편해하세요. 그런 분들은 내가 꼭 반드시 안경을 벗고 싶지 않다면 이 안경 도수를 많이 줄여서 가까이 초점을 맞추고 대부분의 얇은 안경 끼면 멀리 볼 수 있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고, 그냥 나는 그래도 뭐 음식을 하거나 이럴 때 중간 정도는 좀 보이고 가까이도 약간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비용이 좀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이중초점 아이엔스 같은 그런 렌즈를 택하게 됩니다. 그 이중초점의 장점은 뭐냐면 근거리는 좀 도움 주고 중간거리부터 잘 보이는 장점이 있고, 또한
그 삼중 초점이나 다초점 렌즈에서 보이는 그런 사물이 빛 번짐이나 눈부심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특히 녹내장이나 망막 변성의 이상, 그 각막 혼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쓸 수 있는 유용한 렌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초점 렌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백내장이 있는 분, 난 안경을 반드시 벗고 싶다 이런 분들이 하시면 좋으시고요. 대신에 운전을 주로 해서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신 분은 그런 렌즈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야간 운전에 빛 번지면 눈부심이 있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고도근시 안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그런 가까이 보이는 다초점 렌즈를 하더라도 초점 거리가 35에서 40cm 된 이 정도 거리가 돼요. 근데 고도근시가 있던 환자분들은 대부분 안경 벗고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정체를 하더라도 가까운 거 볼 때는 가끔 돋보기가 필요할 수 있다 하는 걸 인지하시고 수술하셔야 되고, 또 그 외에 렌즈 디자인이나 렌즈 크기에 따라서 이제 크기를 또 고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다 눈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고를 수가 있게 되겠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식 라섹을 했던 분들이 이제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런 분들 같으면은 이제 그 각막 지용도 검사라는 걸 해서 각막의 모양에 따라서 이런 다초점 수용체를 넣을 수 있는 분이 있지만 넣어서는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이중초점이나 단초점 렌즈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보통 권민성 씨, 이창훈 씨, 네, 몇 명 실시간 채팅에 들어오신 분 몇 명 안 되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 시간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예정되는 게 이제 우리 김진성 원장님과 콜라보레이션해서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제가 주로 질문하고 건조증 환자를 좀 많이 보신 김진성 원장님께서 이제 답을 해주는 그런 콜라보레이션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